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3일 찐쌤의 글로벌 투자의 정석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요새는 우리나라 시장도 좋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조금은 마음 편하게 우리나라 장이 안 좋으면 이게 국장에서는 안 되니까 미장에서라도 무조건 벌어야 돼 뭐 이런 부담이 있는데 좀 그런 부담이 조금은 덜어지고 그래서 조금은 편하게 글로벌 증시까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증시는 의외의 모습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사실은 12월 달부터는 사실 상승한 게 없죠. 딱 좁은 범위에 갇혀가지고 좀 되게 답답하기만 한 증시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큰 틀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시더라도 심리에 흔들리기보다는 정상적으로 시장 보시고 또 저랑 같이 전략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말씀드릴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일단 어저께도 보면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해서 종목별 상승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저는 좀 IBM이라는 회사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시간에서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제가 많이 말씀드린 종목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주목했던 종목도 아니지만 애플로빈에 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PI에 관해서 실제로 금융시장은 거의 금리만 영향을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전반적인 영향은 어땠는지 이런 것들 짚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CPI 이후에 뭔가 조금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나쁜 요인처럼 보여지진 않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CPI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식시장의 시사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 리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CPI는 쇼크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시는 장 초반에는 좀 많이 빠졌죠. CPI가 발표되자마자. 근데 이 장 초반에 약세를 극복을 하고 결국은 기존의 정책권 흐름 안에서 마무리를 했던 하루인 것 같아요. CPI 하나만 놓고 보면은 분명히 쇼크로 받아들일 만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보면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은 금리만 반응이 있었던 상황인 것 같고 달러도 실질적으로 특별한 반응이 없었고요. 금융시장 전체가 뭔가 CPI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 증시를 보면서 내렸던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좀 답답하긴 하죠. 답답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안정적인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미국 증시다 이 부분이고요. 이 부분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것 외에 조금 이면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굴에서는 소프트웨어만 강세인 상황 그리고 CPI에 대해서는 금리만 반응한 상황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또 결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꼭지는 이제 주도주군 중에서 소프트웨어만 강세를 보였다 이건데요. CPI가 처음에 딱 발표될 때만 하더라도요, 시장이 충격을 전체적으로 아주 큰 쇼크를 받지 않는다면 그래도 소프트웨어가 상대적으로는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던 주도주군에서 빅테크를 빼고 주도주군에서 보면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금리의 영향이 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강세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는 했었는데 시장 전체 충격 자체가 크지 않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상승을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그 가운데는 당연히 가장 앞서서는 이 팔란티어가 있는 거겠죠. 다시 낮게 시작했지만 강세로 전환하면서 결국은 종가 기준상으로는 또 고가 갱신인 상황이고 제가 이제 주가 가격 자체를 많이 안 보는데 어느덧 117불이네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방송하면서 이게 의외로 팔란티어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팔란티어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이나 좀 사보자 라고 했던 게 제 생각에 60불 대거든요. 예, 60불이 채 안 되는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치면 벌써 더블인데 100%인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가 종가상으로 고가 갱신인데 뭐 이게 나타날 만한 그런 새로운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제일 강한 주식 중에 하나니까 뭐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늘 있죠. 팔란티어에 대해서 늘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진짜 뭐 강세를 만들었다라는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강세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성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야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란티어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모아놓은 소프트웨어 섹터들인데요. 보시면 SAP도 또 고가갱신인 거고, 스노우플레이크도 고가갱신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강세를 보였고, 뭐 아틀라시안도 강세 기조 유지되는 상황에서 플러스고,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절대적 상대적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팔란티어를 제외하면 와 이게 본격적으로 강세 전환 롱사인이 나왔어, 요 정도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제가 조금 째려보고 있는,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충분히 평가하고 있는 기업인 이 IBM에 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제 IBM 같은 회사는 원래 진짜 고지식한 회사였습니다. 늘 제가 IBM에 관해서는 양자 컴퓨팅 관련하면서만 몇 번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오직이라 하면 뭐 테크계 나사다, 뭐 이렇게 이런 별명이 있는 회사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 고지식한 회사고, 정말 세상의 변화에 그렇게 크게 쉽게 잘 안 바뀌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이 회사가 확실히 변화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이제 AI 소프트웨어 회사로 조금 거듭나고 있는 분위기는 감지가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은 레드햇이라고 하는 2019년에 IBM이 레드햇이라는 회사를 갖다가 역사상 최대 규모인,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 정도 되는 금액으로 레드햇이라는 이 소프트웨어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이 인수를 한 이 레드햇이라는 이 사업부는 아니죠. 독립법인인데,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성장을 해주면서 그 무겁디 무거운 IBM을 바꾸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에서도 사실은 전체적인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소프트웨어 쪽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급등, 정말 무거운 회사인데 10%가 넘는 급등, 거의 안 나오는 회사인데 그런 급등을 보여줬던 IBM이거든요. 이제 요거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더 드려보면, 이제 이 IBM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결국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는 B2C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고 이제 B2B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이제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기업 소프트웨어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주 참여 분야는 이제 기업용 리눅스 OS 부분이 있고요. 리눅스 OS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 플랫폼, 그다음 이쪽 부분에 비즈니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픈시트라는 비즈니스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자동화 솔루션 분야, 오토메이션 플랫폼 분야, 이쪽으로도 이제 사업이, 주 사업 분야는 요 세 개로 이루어진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회사가 이제 원래부터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 클라우딩 내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었는데 IBM의 인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IBM은 자체 언어 모델이 있단 말이죠. 그랜나이트라고 자체 언어 모델이 있는데, 이 그랜나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AI 소프트웨어로 발전 중인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컨테이너니 쿠버네티스 플랫폼이니 뭐 이런 것들이 기술 용어라서 조금은 생소하긴 하지만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확실히 이제 IBM 같은 경우 지난번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 순익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IBM이 YOY로 마이너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등이 있었던 거죠.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소프트웨어 부분의 실적이 1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인데, 이 10% 이상 성장했던 소프트웨어 쪽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입니다. 전체 소프트웨어 성장의 약 45%가 이 레드햇이라는 회사에 기인한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AI 에이전트, 그다음에 엣지 AI 시대를 맞아서 이제 확실히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어떤 차이가 느껴지냐면, 실제로 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유의미한 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나오지 못하는가 를 가지고 주가 흐름은 굉장히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AI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진짜 강한 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는 건 팔란티어 아직 하나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AI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팔란티어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숫자를 내고 실적을 내는 건 이 IBM의 레드햇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IBM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핵심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제 시간에서 난리가 났죠. 30% 정도 뜨고 있으니까 애플로빈 실적 발표 이후에 엄청난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그냥 실적 자체가 진짜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건 저 솔직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그동안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둔 회사가 아니어서 그렇게 잘 이제 애플로빈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저 깜짝 놀랐습니다.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190조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가총액이 한 200조에 약간 못 미치는 진짜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 애플로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넓은 의미로 생각을 해보자면 AI 소프트웨어의 하나라고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그래도 이 회사의 비즈니스 영역이 주로 모바일 광고 네트워크나 게임 개발 뭐 이런 좀 약간은 한정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크게 관심을 가지지는 못했던 그런 기업이긴 합니다. 어찌됐든 넓은 의미에서는 AI 소프트웨어의 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도 구체적인 실적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이쪽 자체가 확 하고 급등을 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장의 중심에 딱 서서 시장을 완전히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AI 에이전트, 엣지 AI 뭐 이런 것들의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에서 실적이 나오는 소프트웨어에는 강한 주가 반응이 있는 건 그것 자체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것만으로도 현재 시장은 약간의 버블의 성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AI 소프트웨어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잘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꼭지는 CPI 상승에 금리는 반응했다는 그런 금융시장의 흐름인데요. 이것도 이제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를 좀 볼게요. CPI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안 좋게 나왔습니다. 진짜 안 좋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예상치 이상으로 나왔거든요. 하나씩 보게 되면 헤드라인 인플레이션, 헤드라인 CPI가 3%로 나왔는데 예상치 2.9%였고요. 이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MOM 기준으로도 예상치 0.3%인데 0.5%로 더 크게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도 중요하지만 결국 코어 CPI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근데 코어 CPI 같은 경우에도 보면 YOY 기준으로 예상치가 3.1%인데 3.3%였고요. MOM 기준으로 보더라도 0.3%인데 0.4%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지난달을 상회했다. 굉장히 찝찝한 CPI가 발표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시면 헤드라인 CPI 연간 기준이 3%고요. 코어 CPI 연간 기준이 3.3%입니다.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얼마죠? 2%잖아요. 물론 이거는 주거비를 제외한 PC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이 2%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아직 2% 수준에 제대로 안착도 못했는데 이미 다시 또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좋은 흐름이다, 좋은 CPI였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작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시장 충격이, 증시 충격이 꽤 클 수도 있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수치였습니다. 제 생각에 뭐 나스닥은 가뿐하게 한 2%는 넘는 하락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앞서도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금리에만 나름의 상승이 있었고 증시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금리는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년물 금리도 어찌 보면 이렇게 딱 상단에 걸려 있었는데 그 상단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조정폭이 컸잖아요. 근데 이게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그런 금리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금리가 상승을 했다면 달러 지수도 뭔가 움직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달러 지수는 또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고, 증시도 보면 결국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양선이 나면서 강보합이 나왔고, 이거 기간을 조금 지금 이게 답답해 보이지만 기간을 길게 빼보면 전혀 문제 없잖아요, 추세상으로. 그죠? 그냥 단기에 한 2달 넘는 기간 동안에 박스권으로 횡보하고 있다가 문제인 거지, 실질적인 진짜 이 중요한 추세, 추세에 대한 위험들은 전혀 발생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의외의 CPI에 대한 반응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CPI가 금리는 올랐지만 그럼 기본적으로 연준의 통화정책 자체는 뭐 바뀐 게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우선 당연히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페드와치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시장에서 연준의 통화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지금 12월 페드와치입니다. 올해 내 12월의 숫자를 갖다 대보면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2번에 인하냐, 1번에 인하냐, 3번에 인하냐, 뭐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한 일주일 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2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 이게 여기거든요. 요게 이제 2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인데,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한 32%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 CPI 발표되고 나서 24%로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한 번의 금리를 인하하는 것, 이게 요 레벨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일주일 전에 28%였는데 요게 40%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CPI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도 한 번 정도는 더 경색될 것이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증시의 반응이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흐름들이 나왔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첫 번째는 CPI 집계 방식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핵심 서비스 그리고 자동차 부분의 가중치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CPI가 더 크게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CPI가 별게 아니었다면 금리도 움직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는 움직였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정확한 해석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럼 두 번째,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 기대 자체가 크지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봤듯이 페드와치에서 확인을 했듯이 금리 인하 기대가 조금 둔화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CPI를 통해서 인하된 수준이라고 한다는 게 결국은 2번 인하에서 1번 정도의 인하인 거잖아요. 뭐 실제로 인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본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올려야 될 위험이 증폭되었다거나, 이런 아주 현저한 정책의 변화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변화가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어저께 있었던 또 새로운 이슈에 관한 부분인데요. 결국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는 물가인데, 이 물가는 사실 기존에 있는 물가, CPI 때문에 나온 물가도 걱정스럽지만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관세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게, 이게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오히려 금리 인상으로 바뀔까? 이게 진짜 걱정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면, 지난밤에 오히려 트럼프 관세 정책이, 아마 오늘 이제 상호 관세가 발표가 될 텐데, 이 관세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요게 지난밤에 조금 더 증폭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 존스라고 그 미국 하원의 의장 있잖아요. 이 양반이, 백악관이 자동차하고 의약품에 관해서는 상호 관세를 면제하는 것, 요것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자동차주가 강했던 겁니다. 2차 전지 주식들도 그래서 강했던 것 같고요. 어찌됐든 덕분에 증시는, 그러니까 CPI 충격은 분명했지만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위험이 조금은 축소되면서 안정 흐름을 보인 것은 아닌가, 요렇게도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제가 추측한 부분은 한 요 세 가지 정도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여기서 Y를 찾았을 때 정확한 Y, 정확한 답, 이걸 찾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항상 이제 주목하는 건 실제 반응에 더 주목하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찌됐든 증시 반응이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 이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딱 하루 만의 모습이니까 앞으로 좀 계속 주의해서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일 오늘도 이 흐름에 대해서, CPI에 대해서,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충격이 증시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런 흐름이 없다라면 여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증시가 의외로 금리에 둔감하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 의외로 증시가 관세로 인한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라고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의 관점도 필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금리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많지만 앞서 나스닥 지수를 봤듯이 결국 그래서 단기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 증시인 거지 하락하고 있는 증시가 아닌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그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보를 보이고 있는 증시지 전체 기조에 대한 이탈이 없기 때문에 의외로 증시가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금리 위험, 이게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까지도 우린 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은 의외로 조금 이렇게 굵직굵직한 몇 개의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전체로 요건 뭐 요렇게 움직였고 요건 요렇게 움직였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부분은 상당 부분 생략을 했는데 뭐 크게 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냥 제가 뭐 오늘 언급하지 않은 전반적인 부분이나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의외의 견조함을 보이고 있고 안정 조정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대로 소프트웨어에서는 아주 전반적으로 강력한 상승 압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애플로빈 급등 뭐 이런 것들로 볼 때 버블 시장의 성격도 유지되고 있는 거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증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금리 상승에 대해서 증시 흐름이 둔감한 형태를 보이는 것도 발견이 됐던 하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금리 상승에 만일 증시가 둔감한 흐름, 그게 크게 반응하지 않는 흐름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럼 이건 좀 더 생각해 볼 때 궁극적으로 좋은 징후가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어요. 결국 늘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현재 상황에서 미국 증시의 가장 약한 고리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작 시장의 반응이 그런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앞으로 그동안 생각해왔던 이 위험이라는 건 결국 우리 머릿속으로의 위험이었지 실제 위험은 아닌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는 시장이 훨씬 더 똑똑하니까 시장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생각을 빨리 바꿔줘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야 이게 찻잔 속의 태풍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증시가 단기적으로 본격적인 상승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그널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앞서 봤듯이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대단한 위험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작게나마 던져준 나름의 의미가 있었던 미국 증시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체크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에는 특별한 경제 이벤트는 없고요. 오늘 밤에도 이제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 주목할 만한 기업은 데이터도구하고 디어, 이 두 개입니다. 데이터도구야 뭐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인데 저는 이 디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올해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로봇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로봇도 사실 이제 뭐 로봇 하지만 로봇 태권브이는 아닌 거고, 결국
생각해보면 AI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엣지 AI인 거고 피지컬 AI인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미국의 기업 중에서 자율차 쪽을 뺀다면 가장 주목할 만한 피지컬 AI 기업이 바로 이 디어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농기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이제 별명이 그거잖아요. 농기계계 테슬라. 그래서 이 회사가 농기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CES에 엄청난 부스를 차려서 자신들의 기술들을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논의하는 시간들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장 시작 전에 디어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들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주가가 만약에 좀 큰 폭의 하락을 한다. 좋지 않은 실적과 함께 큰 폭의 하락을 한다고 하면 조금은 여유롭게 디어에 대해서 좀 우리가 연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거고, 아니고 이제 빠르게 급등한다고 하면 또 제가 빠르게 업데이트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디어라는 회사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체크 포인트라고 한다면 오늘 일단 그래도 상호관세가 또 발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호관세에 대한 증시 영향도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또 어저께는 약세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오늘 또 모르는 거잖아요. 추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시가 부정적으로 추가 반응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나타나지 않고 추가 반응, 부정적으로 추가 반응하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정말 관세에 대해서 내성을 넘어서 관세 금리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상황이다 라고까지도 암시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부분 이후에 차분하게 또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망 전략 간략하게 하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략의 수정 요인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하게 관점이 바뀔 것도 없고 시장이 특별하게 바뀔 것도 없으니까 주식 비중은 65에서 70%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엔비디아나 빅테크 종의 상대 비중은 감소하고 대신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상대 비중이 올라가는 US 주도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유지하자. 이거 최근에 우리가 진행해 왔잖아요. 그 말씀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이후에 이제 지금까지 조정되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 따지고 보면은 정말 의미 있고 되게 중요한 변화들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이슈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근데 결국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은 지수 자체는 큰 변화가 없는 거죠. 대신에 내부 흐름에서 나름의 의미 있는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분하게 이걸 이해를 하고 너무 급박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습니다. 며칠 좀 하루 정도 더 늦게 판단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차분하게 판단하고 차분하게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대응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응을 우리는 지금 꽤 잘 해오고 있다. 저는 내부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린 지금 잘 해오고 있으니까 계속 잘 가자. 시장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잘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투자를 응원을 하고요. 이상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